김건희와 이준수의 치정극,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윤석열이 특검 조사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소식보다 더 눈에 걸리는 건 윤석열 쪽이 내놓은 방어의 방향입니다. 유정아 변호사가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문장을 정리해버린 순간 이 사건의 무게추가 은근히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움직여도 가능하겠지만 권력의 문턱을 넘고 인사와 결정이 연결되는 구조까지 고려하면 부부의 생활과 권력의 작동이 동시에 얽혀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이 스스로 몰랐다를 전면에 세우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김건희가 했다는 말인가요? 이 몰랐다는 방어는 단순한 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에서 무엇을 지키려는지 혹은 무엇을 벌일 준비를 하는지까지 읽히게 합니다. 원래 권력형 사건에서 인지 여부는 양날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통제 능력의 문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알았다면 공범의 고리로 법적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법적 위험을 줄이는 쪽을 선택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받았다는 금품 인사와 연결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제공 의혹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 돌아가는 판에서 윤석열이 나는 몰랐다를 반복할수록 김건희는 방어 공간이 좁아집니다. 부부가 같은 울타리에서 같이 버티는 그림이 아니라 선을 긋는 그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이 갑자기 양심적이어서 말을 한다는 해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수사기한이 촉박한 특검의 시간표와 맞물려 가장 계산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질문지가 160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진술 거부로 시간을 끌면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으로 엮으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부 질문에 답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 모른다로 비켜가면 특검의 기록에는 말이 남지만 결정적 연결고리를 피해갈 여지가 생깁니다. 특검이 마지막 단계에서 구성하려는 혐의의 고리를 흔들어 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태도가 방어권 행사로 포장되어도 실질은 책임의 분리를 향한 움직임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불길한 건 이 분리 전략이 김건희를 단독 행위자로 만들 가능성입니다. 김건희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면 그 다음은 누가 지시했나, 누가 연결했나, 무엇을 대가로 했나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몰랐다로 버티면 사건의 설명은 손쉽게 단순해집니다. 김건희가 혼자 판단했고, 혼자 받았고, 윤석열은 관계가 없다. 이런 서사가 굳어지는 순간 권력의 작동 방식은 사라지고 가정사처럼 축소됩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건 부부의 불화가 아니라 권력의 거래인데 방어 전략이 그 시선을 옆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방송에서 오간 분석,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둘러싼 세강자 이야기나 과거 검찰 수사의 봐주기 정황,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의심 같은 것들이 왜 다시 떠오르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시민보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 인물을 기소 중지로 방치했다든지 진술조서조차 만들지 않았다든지 하는 대목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본류는 김건희 개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비정상적 작동까지 포함합니다. 장윤선 기자가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수사가 끝나는 날짜를 기다리는 쪽은 늘 피의자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번에 던진 몰랐다는 말은 이 구조적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는 범위가 넓고 공천과 인사와 금품이 함께 등장하는 의혹이라면 몰랐다는 말은 단지 한 사람의 부인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정말 몰랐다면 그건 권력의 최정점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못한 무능이기도 하고 국정이 사적 거래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사를 피해 책임을 옮기는 방식으로 결국 김건희를 방패로 세우는 결과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점에서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쌓이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최근 거론되는 관계 의혹 같은 이야기까지 얹히면 판은 더 복잡해집니다. 김건희와 특정 인물의 관계를 두고 이런저런 추정이 돌고 그 사실을 윤석열이 뒤늦게 알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류의 말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소문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소문이 퍼질 만큼 윤석열의 진술이 납득 불가능한 방향으로 비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정작 법정과 수사 절차에서 꺼내든 말이 김건희를 고립시키는 형태가 되니 사람들은 그 빈칸을 각자 해석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단계는 상호 폭로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단독 행위자로 몰아가는 듯한 말을 계속하면 김건희 쪽에서도 방어를 위해 윤석열의 관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지키는 길보다 서로를 끌어당겨 같이 빠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를 밀어내며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이 우연히 새어나올 수는 있어도 책임이 저절로 바로잡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폭로는 정치적 구경거리로 소비되기 쉽고 그 틈에서 사건은 누가 더 나쁜가 경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면 구조는 또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흥미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윤석열이 몰랐다고 했다면 특검은 그 말이 가능한 생활 조건과 권력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물건과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그 시점에 어떤 인사가 진행됐는지, 연락과 일정과 보고 체계는 어땠는지, 김건희 주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권력 결정과 맞물렸는지를 촘촘히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이 기억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회피한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은 물증과 주변 진술로 메워야 합니다. 핵심은 부부의 말싸움으로 끝내지 않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배신하든 지키든 권력형 사건의 판단 기준은 결국 기록과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 인사들이 말해온, 다시 말해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덮어왔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시민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과거 수사에서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것이라는 정황이 쌓였다면 그건 개별 사건을 넘어 국가사법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증거를 들고 갔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특검이 김건희 개인을 기소하는 데서 끝나면 그 뒤에 남는 건 그래서 누가 덮었나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방치하면 다음 권력도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몰랐다는 결국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국정과 인사의 주변에서 벌어진 금품과 청탁을 몰랐다고 하면 국민은 그 권력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몰랐다는 말은 책임을 줄이는 말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를 다른 방식으로 키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서명 하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래를 끊어내는 자리입니다. 그걸 못했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못 끊었으면 공범입니다. 어느 쪽이든 몰랐다로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윤석열이 진술 전략을 바꾼 듯 보이는 순간 김건희가 어떤 반격을 준비하는지도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진짜로 가져야 할 관심은 그 반격의 가십성이 아니라 그 반격이 드러낼 사실의 조각들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폭로하는 국면이 오면 진실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교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남는 건 소음뿐입니다. 특검이든 이후 수사를 이어받는 기관이든 지금은 소음을 사실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만든 몰랐다라는 틈을 권력의 구조와 기록으로 메우지 못하면 이번 사건도 결국 누군가의 단독 범행처럼 축소되어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그 길로 가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을 끊는 것, 그게 이 사건을 보는 이유여야 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